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보험 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일부러 보험금 타내려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일당 수억 원을 타냈어요. 그 일당이 경찰에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 사기 이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먼저 한 주간의 물가 동향부터 그리고 이슈 식재료를 활용해서 오늘 저녁 식탁 푸짐하게 차릴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립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행복한 셰프 토니오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이죠. 아니, 먹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아침에 오해피 셰프 토니오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내 장바구니에 뭘 담을까 고민하는 주부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장바구니 물가부터 좀 알고 가겠습니다. 네, 많은 주부님들 이 시간 주목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떤 식재료의 값이 좀 오르고 또 어떤 식재료의 값이 좀 하락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은 값이 비싸진 식재료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바로 전복과 생강, 밤 고구마입니다. 네, 많은 분들 기력이 달리거나 또 스태미나 증진에 좋아서 전복과 생강을 즐기시곤 하는데요. 전복은 봄을 맞이해서 나들이 하러 나온 상춘객들의 외식 증가로 네. 전복 수요가 늘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본 스태미너 기력 회복에는 또 전복 많은 게 없잖아요. 제가 요즘에 기력이 너무 딸려가지고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강 또한 전년 여름철 폭염으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저장 물량이 많지 않아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밤 고구마도 저거 식사 대용으로 많이 찾고 그러니까요. 저녁 간식으로도 많이 찾는 건데. 네. 네, 생강 지금 저 생강 탐스럽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밤 고구마도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출하 물량이 적고 또 급식 업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르는 게 있으면 또 내리는 게 있잖아요. 당연하죠. 내리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식재료는요. 바로 사과와 멜론 그리고 쌀이 있습니다. 자, 사과의 경우에는 큰 일교차로 상품 품질이 살짝 떨어지면서 가격 또한 하락세고요. 멜론의 경우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멜론의 주산지인 나주와 진주 함안에서 작업 물량이 증가해서 덩달아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쌀은 작년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쌀 수확도 예년보다 빠른 편이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재고 부담이 좀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참고하시면 아주 똑똑한 장보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쌀은 우리 주식이니까 쌀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이게 쌀은 떨어지고 오르고가 다 걱정이라고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품질이 좀 저하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난 품질 떨어진 사과는 안 먹을 거야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쌀 때 많이 사서 잼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사과잼. 네네네. 네. 그래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알아볼 재료는 뭐예요? 네, 오늘의 이슈 식재료 어떤 식재료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식재료는요, 바로 대파입니다. 겨울 대파의 주산지가 전남인데 올해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또 거기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작년 11월부터 대파의 가격의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장바구니 물가 식재료 가격 알려드렸는데요. 이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한 2주간의 가격표를 토대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식재료인 대파는요. 사실 뭐 셰프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찌개, 국, 볶음 뭐 빠지는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국이나 찌개에 들어갔을 때는요. 매콤하고 시원한 맛을 주고요. 볶음 요리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달짝지근한 파향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대파인데요. 네. 아니 뭐 길게 얘기할 거 있나요? 바로 요리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죠. 네. 대파는 또 요리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네. 드라마에도 대파 쓰입니다. 이게 드라마였어요? 주요 소품이죠. 드라마에서 이렇게 장보러 갔다가 오는 장면에 늘 대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렇게 맞아요. 위에 이렇게 대파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나 장 봤어 이거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우리 식탁에서 정말 중요한 식재료가 대파인데요. 네. 오늘 이 대파를 이용한 요리 제가 또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요리 짚어보기 이전에 제가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대파 손질하고 보관하는 거 좀 어렵거든요. 보다 간편하게 손질할 수 있는 비법. 저 알아요. 셰프 좀 전해주세요. 어떤 거? 이거 돼 있는 거 사면 돼. 이미 돼 있는 거? 아, 정답이에요, 사실. 네, 아니 뭐 그래도 되는데 사실 이미 돼 있는 것에는 대파의 중요한 부분인 뿌리가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대파도요. 네. 뿌리가 지금 없잖아요. 잘려 있네요. 네, 제가 잘린 걸 산 게 아닙니다. 손질해 놓은 거죠? 네, 손질해 놨는데요. 네. 이미 뿌리는 아주 육수 끓이는데 이미 사용을 했어요. 뿌리 같은 경우에는요, 육수를 끓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손질하는 법이 까다로워서 보통은 뿌리를 잘라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흙 묻어 있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요, 포크 등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살살 긁어주시면 남아있는 잔여물인 흙까지 깨끗하게 손질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크, 뭐, 머리 빗듯이. 네, 맞아요, 포크로 맞아요. 그냥 빗어주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요, 이 대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손질을 해주실 때, 이 보관법도 궁금하시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3단계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데요. 뿌리 부분은 제가 이미 육수에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흰 대부분. 흰 대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나누어서 3등분을 해서 나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눠주신 대파는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씻은 뒤에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신문지나 키친타월 등에 싸서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해 주시면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부위별로 사용하는 요리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물론 있죠. 부위별로 확실히 틀린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그 뿌리 부분은 국물 육수 내는 데 사용하시면 시원한 국물 맛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이파리 부분은 저희 뭐 데코레이션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설렁탕이나 찌개, 국 등 위에 이렇게 뿌려서 맛을 내는 데 사용을 하시고. 이걸 어디다 데코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잘게 썰어서요. 국이나 밥 위에 살짝 올려서 요리하고 위에다가. 볶음 요리 마무리할 때 넣으셔도 됩니다. 이걸 무슨 응접실에다가 꽂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꽃처럼 이렇게 화병에. 설마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 흰 대부분은요. 저희 볶음 요리 하실 때 쓰시면 달달한 대파향이 요리에 맛있게 퍼져서 아주 맛있게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건 라면에 들어가면 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요즘 파기름도 많이 내잖아요. 맞아요. 오늘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요리 여러분들 아직 찬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붑니다. 추워졌어요. 오늘 아마 지금 출근길이신 분들 아마 출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영상 보시다가. 그 정도로? 네. 오늘 첫 번째 요리는요. 이 꽃샘추위를 달래줄 얼큰한 파게장입니다. 파게장? 네네. 그럼 그게 육개장인데 이제 파를 좀 더 넣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그게 닭 게자 해가지고 닭 가지고 하는데 파를 크게 썰어 이거구나?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파게장에서 게자가 닭게자가 아니라 정말 바다 게자입니다. 꽃게. 바로 오늘은 봄철 식재료 중에 하나죠. 이 봄철하면 빠질 수 없는 꽃게로 파게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기가 막히죠. 그러면은 오늘 이 맛있는 꽃게 파게장, 자 저희가 재료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는요. 대파 3대, 나박선무 1줌, 양파 반개, 느타리버섯 2송이, 그리고 대파와 함께 사실 핵심입니다. 꽃게 2마리 준비해 주시고요. 쌀뜨물도 1리터 필요하고 식용유도 까놀라유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양념 재료죠. 고춧가루 4큰술, 된장, 다진 마늘, 멸치 액젓,
국간장 1큰술씩 필요하고요. 맛술도 1큰술, 그리고 생강 가루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생강은 꼭 들어가줘야 돼요. 네. 이 해산물 들어갈 때 생강 넣어주시면은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네. 생강값은 요즘에 조금 떨어졌다면서요. 아, 살짝 올랐죠? 네, 살짝 조금 올랐는데 네.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만이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꽃게찌개는요 집에서 해 먹으면 정말 맛있고 좋은데 엄두가 안 나는 게 네. 이게 뒤처리가 안 좋아. 아, 이게 발라 먹은 다음에 이게 껍질하고 뭐 이런 게 막 쌓여요. 네네네. 이걸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시면 안 알았어요. 되고요. 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되고요. 자, 한번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한 대파,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대파는 칼등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네? 돼요. 저는 그냥 뚝뚝 썰었는데 네. 두드려요, 칼등으로? 칼등으로 두드려 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흰 대부분은요 좀 네. 질깁니다. 그래서 대파로 두드려서 한번 그 섬유질을 끊어주시면요 네. 나중에 국을 끓이실 때 찌개를 끓이실 때 훨씬 더 부드럽고 은은한 대파의 향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파향. 네 결대로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국물에 짙은 네. 파향을 내게 하려면 칼등으로 이렇게 두드려라. 맞습니다. 오. 자 그리고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파게장이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 한번 해줄게요. 파를 또 거기서 절반. 야 어떻게 해요? 지금 파 썰고 있는데 이 파향이 너무 좋네요. 네. 그러니까 툭툭툭 쳐주니까 그 안에 즙도 더 나오니까 아, 파향이 그렇죠. 더 배겠어요. 네. 오. 자,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흰색, 초록색 그 윗부분은요. 네.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이 초록색 윗부분 같은 경우에 진액이 묻어 나오는데요. 맞아요. 그 진액이 음식을 조금 더 쉽게 상하게 만든대요. 오. 그래서 이 진액을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네. 진액을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간장과 물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해서요. 한 곳에 요 초록색 부분을 좀 담가 두시면 양념도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진액도 쉽게 빠져서요. 여러분들 파 요리를 하신다면 꼭 이렇게 간장물에 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좀 그러면 이제 미리 준비를 해봤어요. 간장도 안에 이렇게 배면서 양념도 네네네. 좀 배고. 즙도 맞아요.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얼마나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오랜 시간 안 해주셔도 돼요. 한 30분 정도만 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간장물에 이렇게 해놨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간도 되어가지고요. 네. 요리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 자, 이렇게 파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뭐 무는 나박 썰었고요. 꽃게는 이렇게 머리 뚜껑 부분을 떼고요. 이렇게 지금 반으로 잘라줬어요. 꽃게 먹기 좋게 해놨네. 너무 좋죠. 네, 꽃게가 실하네요. 네. 그럼요. 좀 아쉬운 거는 알이 안 차갖고 좀 아쉬운. 그러면 살이 맛있죠. 저럴 때. 아, 그럼요. 또 봄에는 또 꽃게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으면요. 네. 이제 바로 요리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요리법은 좀 특이해요. 네. 뭐 어떻게 하는데? 대파 요리잖아요. 네. 그래서 대파를 가장 먼저 요리에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넣어요? 네네네네. 원래는 대파를 좀 마지막에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물 없는 데다 그냥 넣어요. 네네네. 그냥 뭐 달달 볶아주실 생각이신가? 아닙니다. 네. 바로 대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이용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먼저 대파를 팬에 볶아서 이렇게 열을 가해 주시면요. 나중에 대파 향은 물론이고요. 대파의 은은한 그 맛까지 우러나와서요. 네.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아니 이미 간장도 뱄으니까 그 안에. 네네네. 그죠? 그렇죠. 국물이 더 진해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파를 넣어줬으면 여기에 다른 식재료들도 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나박선 무. 물 없이 무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네. 네. 파도 무가 들어가야 시원한데 또 무도 시원한 국물 맛이 시원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양파. 양파 들어갑니다. 네. 양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버섯 넣었나요? 버섯 넣기 전에 꽃게부터 넣어줄게요. 버섯 전에 먼저 꽃게를 네. 근데 물을 안 넣고 저렇게 넣는 게 특이하네. 네네. 파에서 약간 수분감이 나오나 봐요. 자, 꽃게. 네. 제가 손이 너무 커갖고 너무 많이 끓이고 있네요. 자, 꽃게 껍질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버섯. 국물말이 네. 버섯 그 위에다 네네. 넣어줍니다. 버섯은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육수를 넣어주시는데요. 아까 육수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쌀뜨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쌀뜨물이 아니고요. 대파 뿌리 살짝 넣고 시원한 맛까지 살렸어요. 육수를 부어주세요. 그 위에다가 끓인 육수를 부어요.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해서 부어주시고요. 양념장 넣어주시면 돼요. 육수는 쌀뜨물에 파 뿌리를 네네네. 같이 한번 끓였던 육수를 사용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된장도 먼저 네, 들어가나요? 된장도 들어가요. 이제 양념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양념 재료는 이렇게 물 있는 부분에 살살 넣고 살짝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된장 넣어주시고요. 네. 다진 마늘. 마늘 넣도록 들어가야죠. 하겠습니다. 네. 자, 옆쪽에다가 마늘도 풀어주고. 네, 그리고 맛술이에요. 네, 맛술. 맛술. 저건 뭐 우리가 찌개 넣어주시고. 끓일 때 많이들 쓰는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간장. 간장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춧가루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는 얼마나 넣어야 돼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2큰술. 네, 너무 많이 안 넣어주셔도 돼요. 네. 매운 거 좋아하시면 뭐 더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안 매운 거 좋아하시면 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네, 무 들어가고, 파 들어가고. 아니 우리가 네. 게찌개 맛은 아니까. 네. 근데 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찌개보다 더 듬뿍 들어갔다 이게 네, 특징이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넣어주시고요. 뚜껑 덮어서 네. 20분 동안 오. 파향이 우러나오도록 끓여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네네네. 오, 간단하네. 그러면 저거 끓는 동안에 네, 네. 요 레시피를 한번 더 보고 와서 저거 끓는 거 기다리면서 다음 거 한번 가보죠. 네. 네. 하겠습니다. 네, 파게장의 게는 꽃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닭게가 아니고 꽃게. 꽃게를 꽃게입니다. 이용해서 파 듬뿍 넣고 대파 듬뿍 넣고 파게장을 오늘 끓이는데요. 지금 끓고 있는 동안에 다른 요리 하나 더 준비를 해줬어요. 네. 네네, 맞습니다. 불판 나왔습니다. 네, 불판 나왔어요. 사실 이 대파 하면은 또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요즘에 정말 핫한 핫 이슈 정말 요리이기도 합니다. 핫 이슈요? 네네네네. 오, 어떤 요리죠? 요즘에 요거 먹으려고 줄 쓴대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바로 대파를 이용한 두 번째 요리는요. 파무침입니다. 파무침 그냥 삼겹살에. 네네네. 파무침 올려서. 고기 있어야지. 고기 돌돌 있어야죠. 싸는데. 그래서 그 불판도 파무침. 준비했고요. 네. 오늘은 그냥 파무침이 아니고요. 바로 달걀장 파무침입니다. 달걀장. 네네네.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거 저 일본 음식 중에 스키야키인가? 네네네. 그거 먹을 때 달걀 이렇게 찍어서 먹던데 네네네. 오늘은 고기를 구워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파절이에 달걀장을 양념처럼 곁들일 거예요. 파절이에? 네네네네. 파절이에? 그럼 약간 비린 맛이 나지 않을까요? 달걀 아, 노른자가? 비리다면 제가 하지 않았겠죠. 그럼요. 절대 비리지 않고요. 너무 맛있어요. 오. 자, 그러면 파 절이할 땐 또 따라오는 음식이 있죠. 네. 고기 먹어야죠. 당연히 고기 있어요. 고기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요 얇은 대패 삼겹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삼겹살 질이 너무 좋아요. 네. 이 아침부터 요거 보시면서 침 흘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예인 씨도 계속 입맛을 나셔요. 저 너무 배고파요, 네. 지금. 이거 생고기입니다. 그냥 네. 드시면 안 되니까 예인 씨가 좀 구워주시겠어요? 제가 구울까요? 네네네. 근데 사실 네. 대패 삼겹살 먹을 때 저는 걱정이 네. 너무 빨리 타요. 제가 해서 그런가요? 자꾸 아니에요. 타서 버리는 게 금방 많아요. 익혀서 덜어내면 되니까. 네. 아니, 사실 뭐냐면은요, 금방 익혀서 덜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사실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는 얇고 지방이 많아서 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쉽게 탑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을 너무 세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불 조절이 네. 핵심이구나.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더라도 네. 고기를 올린 순간부터는 중불 정도로 불을 유지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고기를 굽기 이전에요. 네네. 재료 소개. 그렇죠. 네, 오늘 재료 파무침. 소개해야죠. 네, 네네. 파무침 재료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재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채 130g 필요하고요. 달걀 3개,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그리고 양념장은요, 간장 3큰술, 물 3큰술, 그리고 맛술과 식초, 설탕은 1큰술씩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료 소개했으면 제가 이제 한번 제대로 고기 좀 네네. 구워볼까요? 아, 네, 자리를 살짝 이동해서 네. 대패 삼겹살을 제가 보조로 네네. 옆에서 구워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사실 이 고기 잘 굽는 여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저 앞에 네. 타지 않게 그릇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고. 네. 구운 건 내놔야지, 여기다. 아, 구운 거 내놓을 그릇을 네네네. 바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이 그릇을 여기다가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아, 이거 타면 또 큰일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럼요. 굽는 동안에 여기서는 파절임을 만드는 거죠? 네. 네. 제가 불판을 잘 올려드릴게요. 이게 또 이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싹 해줘야 돼요. 어느 아이고, 정도. 어디서 많이 어느 정도 봤어요. 익었나 싹 한번 손으로. 네, 손으로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아니네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 고기 굽는 동안에 고기는 천천히 구워주세요. 네. 고기 굽는 동안에 제가 파절이 대파 손질법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요 대파 손질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잘게 써시기. 네. 그럴 때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대파를 반을 갈라주세요. 갈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대파를 말아주시면 됩니다. 오, 돌돌 말아주세요. 말아요, 그냥? 네. 오. 돌돌 말아주신 다음에 썰어주시면 쉽게 파채처럼 써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고기 먹을 때 집에서 썰려면 네. 그렇게 손목이 아프시대요. 아니, 그리고 이런 저 식으로. 팥칼도 있잖아요, 요즘에. 네, 파칼도 있고요. 예, 있죠? 파칼도 네. 있고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짧은 데 같은 경우에 반 정도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럼 쉽게 파채를 써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게 파 이렇게 써는 거는 고기 먹을 때도 그렇지만 네. 그 골뱅이 아, 골뱅이 골뱅이. 먹을 때도 맞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네네네네. 어? 자, 그러면 파채에 들어갈 양념 그 달걀장에 네. 양념장인데요. 여러분들 333 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 333 법칙이 뭐냐면요. 네. 이 달걀에 들어가는 양념의 비율입니다. 아. 그래서 네. 간장 3, 네. 간장삼. 그리고 물 3, 그리고 식초, 맛술, 설탕의 비율이 정확하게 3입니다. 아, 이래서 아, 333? 네, 그래서 333이에요. 네.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되고요. 네. 달걀을 노른자를 좀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흰자 안 들어가고 노른자만 들어간다 네네네. 이거죠? 그게 노른자 분리하는 게 사실 또 일이에요. 맞아요, 저는 주로 맞아요. 숟가락으로 하는데 네네. 좀 미끄러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고민이 예전에는 많아. 저 네. 갓한 밥에다가 계란 네네. 노른자만 이렇게 해서 간장에다 비벼서 아우, 먹고 이랬거든요. 예. 맛있죠.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네네. 요거 있잖아 달걀 껍질 네네네. 여기다가 맞아요, 어떻게 딱 맞아요.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에 노른자만 탁 남았었어요. 맞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싹 부어주셨다고. 이 방법도 정말 좋은데 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네. 달걀을 풀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달걀을 그냥 아예 다 깨트려 주십니다. 물론 이제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아 손에 잡아요? 살짝 걷어주시면 돼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을까? 아, 노른자 안 안 터지네. 터집니다.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아 손가락 사이로 네. 흰자는 내려가고. 맞아요. 간단하네요 또. 네, 이렇게 흰자를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양념 있죠? 예. 양념에다가 예.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야 그대로 딱 떨어지네요. 예인 씨 고기 잘 네. 굽고 있는 거 맞아요? 아유, 그럼요. 아, 정말요? 네, 살짝 기름을 살짝 네네. 교체를 하느라고. 아, 네네. 불을 교체했구나. 네, 불을. 네, 불 근데 우리 켜주시면 음식점 됩니다. 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저게 가스 떨어지면은 아주 저 낭패. 아, 이거 흐름 끊기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예인 씨 매력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고기 잘 구울 줄 알았는데. 네. 불 조절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달걀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이제 파절이 바로 묻혀주도록 할게요. 오. 밑에서 유리볼 하나 꺼낼게요. 네. 이렇게 유리볼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썰어놓은 파채를 넣습니다. 파채를 유리볼 안에 넣습니다. 네네. 이렇게 적당히 먹을 만큼만 해서 넣어주세요. 야, 요 파채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고추장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고추장 안 됩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이게 고기 먹을 때 이 파무침 없으면 심심해요. 네네. 그렇죠? 약간 네네네. 새콤달콤한. 이게 파무침에 고추장 넣으면 약간 떡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텁텁해져요. 맞아요. 좀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고춧가루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식초 살짝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참기름 넣어줘야죠. 네, 참기름까지 넣어주세요. 네. 맛술인가? 식초입니다. 식초 식초요? 네. 넣어줄게요. 그리고 통깨. 통깨 뿌려주시고요. 설탕도 아주 약간 넣어주세요. 설탕 약간. 자,
자, 이렇게 해서 오물조물 버무려 주십니다. 네. 자, 아유 맛있겠다. 아우 여기 고기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니까요. 네. 이거 새콤달콤하니 네. 이게 꼭 맛이 있어요. 이게 네네. 들어가 줘야 돼요. 야, 저 고기 진짜 금방 익었네. 네. 이거 금방 뚝딱 네네네. 이거. 한 짐을 쌌어. 약간 탄 것 같긴 한데. 한 짐을 쌌어요. 이게 왜 이러죠? 이렇게 탔죠? 아니, 그 대패 삼겹살도 삼겹살은 노릇노릇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버무려 주셨으면요. 이런 접시에다가 네. 아유 금방도 굽네요. 네. 또 잔뜩 구웠죠. 이게 또 욕심이 나가지고. 야, 갑자기 매력 상승하는데요. 네. 굉장히 고기 사실 빨리 구워줘야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접시에 파 절이 담아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밥 반찬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간장 양념 있죠. 네. 네. 달걀 한 거 둥지처럼 아, 그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뭐 새둥지 같아. 그죠. 네? 이렇게 간장에 미리 한 30분 정도 담가둬서요. 네. 훨씬 더 맛있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네. 달걀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네. 너무 이쁘죠? 근데 이렇게 한다면 비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때는? 먹을 때는 비벼주셔야죠. 싹 비벼가지고 같이 먹는구나. 네네네네. 이렇게 오. 통깨 좀 더 뿌릴까요,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솔솔 하나 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달걀장이 들어간 파무침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고기가 당연히, 됐나요? 네. 네. 어휴. 싸 먹어야 되거든요. 네, 한번 맛있겠다, 보시겠어요, 이거. 이게? 고기는 먼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 네네네. 그렇죠. 네? 고기에다가 일단 네.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네. 이걸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한번 좀 드셔보세요. 네, 이거 어떻게 한번 네, 먹어볼까요? 버무려? 버무려? 버무려 주시면 돼요. 버무려? 아우. 약간 왜 이렇게 육회 먹는 느낌이죠? 네네. 잘 고루 버무려 주세요. 네. 야, 여기 상추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아우, 이거 뭐 회식이에요? 아침에. 네. 오늘 아침부터. 행복한 아침 회식입니다. 아우. 싹 싸가지고 먹는 네네네네. 거네요. 저도 한번 자. 맛을 볼게요. 파가 아무리 맛있어도 너무 많이 드시면 파 냄새 나서 제가 괴로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달걀장을 어때요? 넣은 게 어떤 맛일지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이거 집에서 이렇게 부드럽나? 드신다 이제. 어. 네. 이렇게 해 먹어야 되겠다. 그죠, 맛있죠. 네. 더 부드러워지네. 네. 진짜 파의 그 매운맛도 살짝 잡아주고요. 네네네. 고기의 느끼한 맛도 없애주고. 네네. 너무 고소하죠. 맛있는데요? 고소하죠. 야, 이게 이거 정말- 달걀장이 핵심이었네. 그동안 파무침 할 때 몰랐는데. 네. 자, 저도 먹어봐도 되나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고기의 느끼한 맛을 싹 잡아주면서 와. 입에서 싹 감도는 그 향이 네네네. 이 고기 먹을 때는 파가 무조건 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맛있다. 어떤 맛이에요? 셰프가 먹기엔 어때요? 아, 네. 그 맛이에요? 맞습니다. 이 달걀장에 양념이 돼 있어가지고요.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비리지가 않고 네. 이 달걀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밥 비벼 먹을 때 살짝 하나 올려서 파무침이랑 같이 비벼 먹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아니 아침부터 고기 먹는데 고기가 또 이렇게 잘 들어가긴 또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 고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럼요. 이게 약간 아무래도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고기 먹을 때 목 넘김도 좋고 더 맛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삼겹살 구워질 때는요 꼭 저렇게 파무침 네. 꼭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지금 당장 출근시키셨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셨다면 마트로 달려가세요. 그래서 저렇게 대파 사시고요. 네. 저 삼겹살, 대패 삼겹살 구매하셔가지고 파무침 해 드시면은 야, 오늘 저녁은 이미 해결됐네요. 네. 근데 원래는 고기 이렇게 먹고 나면 밥을 볶아 먹어야 이게 제대로 해요. 맞아요. 파게장 뭐 끓고 있는 냄새가 이렇게 싹 네네. 나는데 볶음밥도 하나 있어야 이따가 파게장 완전히 완성이 되면 같이 좀 먹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밥이 좀 있어야 돼요. 아유, 우리 그 MC님들은 바라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또 바라는 거 안 해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볶음밥 꼭 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근데 이 볶음밥을 정말 맛있게 만드는 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볶음밥까지. 네네네. 오늘 정말 한상 차림을 제대로 알려주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볶음밥 재료도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삼겹살은 저희 구워뒀잖아요. 네. 삼겹살 구워둔 거 살짝 옆으로 빼고요. 근데 또 재료 소개는 네. 제 코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맞네요. 네, 제가 이 볶음밥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네, 볶음밥 재료 소개입니다. 구운 삼겹살 필요하고요. 파채 한 줌, 식은 밥 한 공기, 잘게 썬 김치 2큰술 준비해 주시고 양념장이 또 핵심이에요. 김치 국물 2큰술, 들깨가루 1큰술, 설탕 작은 술, 참기름 1큰술, 진간장 1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야, 맛있겠다. 볶음밥 맛있겠어요. 근데 이 볶음밥에 파게장 같이 너무 먹고 싶은데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끓고 있는지. 지금 끓고 네. 있어요, 지금. 저거 열면 아유, 예. 저거 얘야, 지금 뚜껑을 열어봐도 되겠니? 네. 중간 맛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 비주얼. 아우. 걔들이 정말 빨개졌네. 맛있겠다. 네. 아우. 보글보글 끓는 게. 이게 중간중간에 한번 저어줘야지 그 밑에 있는 파가 타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국물 맛 좀 볼까요, 제가? 네, 살짝 한번 봐주세요. 자. 볶음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깊은 맛이 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때요? 우러났어요? 이 맛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머. 이 파 향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파 맛이, 야, 은은하게 우러나온 게 여러분들. 야, 오늘 진짜 마트 달려가서 오늘 대파 꼭 사셔야 됩니다. 대파 독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국물이 너무 시원해요. 이거 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야,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그렇죠. 아니, 저 네네. 뚜껑 열었을 때 그 향이 네. 여기까지 이렇게 훅 날아오는데 아마 네. 스튜디오에 다 퍼졌을 거라고. 네. 이 파향이 굉장히. 근데 크게 제가 보기에는 먹어놨어요. 언젠가는 예? 네. 텔레비전에 이렇게 냄새나 향이 나는 텔레비전이 분명히 나올 것도 같아요. 네. 근데 왠지 텔레비전 이러니까는 굉장히 아버님 오래된 같으세요. 느낌이죠. 요즘 텔레비전이라고 안 해요? TV라고 하죠. 그냥 TV라고 그래? 네. 네네네. 난 아직도 텔레비전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 이재영 MC 말대로 향이 나는 텔레비가 있다면 네. 오늘 네, 저도 텔레비라고 그랬는데 향이 나는 TV가 있다면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쓰러집니다. 그만큼 파향이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 오늘 꼭 구매를 하시고요. 파 손질하실 때 항상 찌개 끓이시기 전에는 한번 흰 대부분은 두드려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그럼 잘게 그 팥살이 찢어져서 네. 요리하시기 훨씬 더 편하고요. 그리고 국물을 내실 때는 파를 마지막에 넣어주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뭐 냄비에 밑바닥에 파를 깔아주시고 살짝 열을 가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수를 넣고 국물을 내시는 게 훨씬 더 국물을 깊고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침이 막 고이네요. 불 조금 줄여줘야 되지 않아요? 네네네. 아니, 저 파게장. 파게장이요? 네. 네. 지금 이제 MC님은 지금 파게장에 지금 꽂히셨어요. 네. 이미 저 향을 맡았거든. 네네네. 이 파게장 생각밖에 안 납니다. 불을 네. 조금 줄여줬습니다. 네. 줄여줬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저게 맛있어야 돼, 또. 사실 이 삼겹살 구워 먹고 나면 이 남는 고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죠. 물론 저희 집은 남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볶음밥을 하려면 고기를 좀 더 구워야 되긴 하는데요. 오늘 제가 볶음밥 아주 맛있게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볶음밥 하면은 무슨 밥으로 요리할까요? 찬밥으로 하자. 네, 바로 찬밥입니다. 네. 이 찬밥이 꼭 필요해요. 볶음밥 요리하실 때는. 이 뜨거운 밥을 하시면 나중에 볶았을 때 밥알이 퍼져요. 그래서 찬밥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야, 지금 파게장 향이 얼마나 좋으면 지금 감독님들이 한숨을 그냥 푹푹 쉬시네요, 지금. 야. 자, 이렇게 찬밥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네, 식은 밥. 네. 바로 요 밥에 먼저 양념을 해주시는 거예요. 밥에 양념을 네. 먼저 해요? 밥에 먼저 양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김밥 쌀 때 같이? 맞습니다. 오. 왜냐면은 보통 볶음밥 할 때 밥 넣고 양념 마지막에 해주시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면은 양념이 중간중간 뭉쳐서 부분부분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념 같은 경우에는 밥알에다가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오, 밥에다가 네네. 따로 양념을 네. 해준다. 김치 국물이? 김치국물, 김치 국물 들어가고요. 김치도 그리고 요- 넣어줘야죠. 잘게 썬 김치, 예. 이거 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볶음밥에는 그 네네. 밥 씹을 때 아삭아삭한 김치가 꼭 네. 같이 씹혀줘야 돼요. 저거 들어가니까 이제 그 맛이 상상이 돼. 아, 예. 그리고 간장, 간장을, 살짝 네. 간장님 해줘야죠. 자, 네 그리고 이게 설탕이네요. 설탕 설탕. 약간. 설탕도 넣어요. 네네. 중요한 건 이 모든 거를 밥에 먼저 양념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 네.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더 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참기름 들어가야죠. 고소하게 참기름 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깨. 아, 저게 특이하네. 들깨가루가 네, 들어가요? 들깨가루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들깨가 들어간 게 특이해요. 네네네네. 이 볶음밥 하실 때 보통은 이 참깨 넣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는 들깨가루 한번 넣어보세요. 이 또 다른 고소함이 여러분들을 아마 넉다운 시킬 겁니다. 고소함이 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솔솔솔솔 아유, 고소한 향이 막 뿌리면서도 고소한 향이 엄청나요 지금. 네. 아, 진짜. 들깨가루를 뿌려줍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어물저물 밥을 비벼주세요. 네, 이렇게. 이러면 정말 뭉칠 일이 없겠어요. 그럼 양념이. 뭉치지 않고요. 이 그 밥알 하나하나에 양념이 배어 들어가고요. 볶았을 때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여요. 네. 네, 이렇게 양념을 먼저 밥에다가 해주세요. 네. 자, 이걸 또 몰랐네. 저는 꼭 그렇게 볶음밥 하면 김치볶음밥도 네네. 그렇고요. 네네. 눌러붙어요. 아, 눌러붙어가지고 약간 네. 찐득찐득하거든요. 네. 오. 여러분들 볶음밥 눌러붙으면 인생도 눌러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눌러붙지 않게 이렇게 양념을 밥알에다 해주시고요. 팬에 기름 살짝 둘러주십니다. 네. 제가 오늘 세상 정성스러운 볶음밥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저거를 삼겹살을 볶고 난 다음에 후라이팬에다 그냥 볶고 네네네. 네. 그 기름으로 그냥 쓰는 분들도 많은데 아, 맞아요. 음식점에서는 그렇게 하죠. 맞아요. 음식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불판에 따라 좀 사용 방법이 틀린데요. 저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따로 하면은 조금 더 담백하게 네. 즐길 수 있어서 이렇게 좀 맞아요. 따로 합니다. 아우, 이 소리. 아, 이 소리 들리시죠? 아, 저절로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기를 또 썰어줘야겠죠? 네네 맞습니다. 고기를 좀 썰어 넣어주셔야 되고요. 네. 자, 집게가 네 집게가 다 치웠네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집게가 없다면 삼겹살. 자, 이렇게 위에다 삼겹살 올려줘야 넣고 됩니다. 네, 이렇게 삼겹살 썰어주세요. 괜찮은데? 네. 위에다가 같이. 저희 항상 저희 김혜연 기상캐스터가 네네. 날씨 준비하다가 네. 이것 때문에 쓰러질 것 같대요. 네, 배고파가지고. 네. 자, 이렇게. 이 볶음밥에 또 고기, 남은 고기, 식은 넣어줘야 밥에. 되는 그리고 오늘 비법에 저거 들어간 요 들어가는구나. 파절이, 달걀장, 파절이. 파절이도 이렇게 썰어줍니다. 아니 그리고 네. 저기에 네. 달걀 노른자가 있으니까 네. 오, 이미 저런 넣어서 하는 거예요 볶음밥. 그쵸. 빙고. 듬뿍 넣어줄까요? 네. 네. 자, 대파를 활용한 요리를 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아낌없이 어우. 재료를 넣어주세요. 야. 이렇게 넣고 볶아주시면 돼요. 그냥. 오. 네. 자,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네. 볶아서 밑에 약간 노릇노릇한 건 절 주세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누룽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어디 레스토랑 온 것 같아요. 볶음밥인데. 원래 셰프들은 저 자세가 나와야지. 네. 이렇게 해서 고루 볶아주세요. 네. 아싹 볶아주시고 네. 제가 먼저 간 한번 볼게요. 네. 아유, 네. 약간 싱겁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간장게장이 있으니까 너무 짜도 안 돼요. 네. 아니 간장게장이란다 저. 파게장. 파게장. 딱 맞아요, 간이? 왔어. 네. 그분이 오셨어요. 자, 조금 더 익혀갖고 네.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가 아, 볶음밥 만드는 동안에 네. 파게장이 이제 완성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또 파게장에다가 이 파로 만든 볶음밥 같이 먹으려고 저희가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맞아요. 오늘은 완전히 한상 차림인데요. 네. 그럼요.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파게장에. 볶음밥도 먹고, 삼겹살에. 그러니까요. 볶음밥에. 거기다 국물 또 딱 한 수저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볶음밥을 제가 좀 담아줄게요. 네. 아, 잠깐만. 여기에 저 깻잎도 좀 넣을래요. 아, 맞아. 네. 위에 깻잎 좀 들어가줘야 돼요. 또 깻잎 향이 저희 볶음밥에. 레시피에는 없는 건데 네. 앞에 깻잎이 보이네요. 이것도 버리면 안 되거든요. 깻잎 그럼요. 이렇게 듬뿍 넣고. 저 향이 있어. 그럼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이잖아요. 저게. 그럼요. 근데 저 깻잎 향을 외국인들 중에는 좀 거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깨나 이 고소한 향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네, 그런 분들은 빼야겠죠. 마치 우리가 고수 먹을 때 글쎄 그렇다고 그래. 고수향에 호불호가 갈리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고수를 못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그걸 먹어야 모든 중국 음식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러니까요. 항상 고수는 빼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먹어보면 맛이 한번, 괜찮은데. 네, 도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자, 어우. 다 됐죠? 네, 다 됐어요. 지금 막 파게장이 막 보글보글보글 계속 끓고 있고요. 자, 어우, 깻잎 들어가니까 냄새가 죽인다. 그리고 이제 파볶음밥, 대파볶음밥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네네. 아마 오늘 이거 보신 다음에 저희가 저 레시피 같은 거 다 올려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주말쯤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가족들이 굉장히 즐겁게 대파 요리로 뭐 이 대파 게장까지 해가지고 네. 아주 맛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주말에 또 날씨가 아직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이제 또 김혜영 캐스터가 알려줄 거란 말이죠. 아니 그리고 주말에 삼겹살 한번 구워야죠. 맞아요. 온 가족 모였을 때 나왔나요? 볶음밥은 나왔고요. 네. 파게장 한번 맛볼까요? 네. 자. 오. 와. 이거는 뭐. 네. 이 파게장 향이 됐어요. 다 우러났어요. 이겁니까? 네. 아주 오늘은 좋습니다. 저 대파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좀 네네. 보여드리는데 지금 네. 파게장 뚜껑을 딱 여니까 오늘은 역시 저 파게장이 메인이거든요. 파게장 레시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한상입니다. 지금 한상이 차려져 있는데요. 네. 네, 파게장을 오늘 메인으로 해서 삼겹살도 구워봤고요. 대패 삼겹살이라 금방 구워져요. 네. 이렇게 파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이 파볶음밥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아우 즐겁습니다. 봄철 입맛 살리는 별미, 네. 대파 볶음밥입니다. 이렇게 저녁에 한상 차림 푸짐하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게를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건 그날 작정을 해야 돼. 이게 마음 오늘, 먹어야죠. 오늘 바로 네. 만드시든지 아니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을 이용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한번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즐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야, 이 향이. 야, 이게 한상 차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상 차림 됐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볶음밥도 오늘 볶음밥 먼저 드셔보시겠어요? 네. 우리가 알던 그 볶음밥 맛과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이게 네. 어떤 맛이에요? 깻잎 들어간 게 신의 한 수죠. 깻잎 향이 딱 나면서 파의 그리고 맛도 좀 나나요? 고기도 씹히잖아요. 네네네. 그거야. 근데 사실은 깻잎 향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깻잎이 들어가면 모든 향을 좀 죽이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파절이 할 때 달걀 노른자를 좀 넣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달걀 노른자가 이 파에 싹 버무려져 있어가지고요. 또 아마 파향까지 부드럽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국물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밥을 먹었으면 그 네네. 이후에는 바로 국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바로 좀 드셔보시겠어요? 네, 찌개 한번 네, 드셔보시죠. 찌개도 한번 맛을 보시면 먼저 좋을 것 보세요.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맛을 볼까요? 파게장이죠. 네. 파게장. 우리가 네. 알던 꽃게탕과는 좀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네.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야. 이 깊은 파향이 입안에 싹 감도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꽃게탕과는 좀 네네. 다른 맛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뭐 식당 가면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아니라요. 좀 더 깊게 우러난 맛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쵸? 오.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꽃게탕, 그냥 꽃게탕이 아닙니다. 바로 파를 넣고 끓인 파게장입니다. 네, 이게 토니오표 파게장. 앞에 붙어줘야죠. 네네네. 네, 토니오표 파게장. 근데 이게 맛이 그냥 날아가지 않네. 그죠. 네. 입안에 싹 그대로 머무르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네. 싹 감도는 이 파향이 정말 그럼요. 매력적이에요. 네. 물론 그 파향이 좀 많이 나면은 네. 조금 파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하지만 네. 그 여러분들 파 넣고 끓여 드시면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날 춥죠. 찬바람 많이 불죠. 이럴 때 파게장 드시면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저녁은 정말
따뜻하게 네.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게 여기다가 고추장 넣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그럼요. 네. 고추장을 넣으면은 텁텁해질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요 정도 됐는데도 국물이 걸쭉하거든 지금. 네. 지금- 그러면서 시원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재용 씨 계속 드시고 계세요, 지금. 국물이 한번 숟가락에 닿으면 계속 멈출 수 없는 맛이에요. 네. 그리고 이 맛있는 안주 찾아서 밤늦게 네. 집에 안 들어오시는 남편분들 계시는 집안 있으신가요? 네. 여기저기서 저요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런 남편분 있다면 오늘 요 파게장 준비하신 다음에 사진 찍어서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오늘 귀가 시간 1시간 절약됩니다. 네, 앞당겨질 것 앞당겨집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재용 MC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도 나 아까 분장해놨는데 지워주면 안 돼. 이 깊은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네. 계속 먹고 싶은 맛인데 우리가 또 다음 진행할 게 있어서. 네. 토니오 셰프 오늘도 아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저 차 정보 좀 드려야죠. 네, 오늘은 차 관련해서 정보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 사기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방금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잡혔어요. 네,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순찰차 앞에서 바로 그랬단 말이죠. 갈수록 좀 대범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범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법이 굉장히 또 점점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유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도 자세한 얘기 김지환 경제산업부 기자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장기간이에요. 36차례에 걸쳐서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이를테면 편취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관련된 사고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영상 모습인데요. 네. 좌회전 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이렇게 갑자기 차로를 바꾸니까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에 바로 끼어드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앞에 순찰차가 버젓이 있는데도 글쎄. 다른 차량도 아니고 유치원 통학 차량이 차선을 바꿔서 끼어드는 모습인데도 여지없이 그대로 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안에 아이들이 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유치원 통학 차량인데 아이들 다치면 또 큰일이거든요. 네. 아니 진짜 안 가리는군요. 오. 네? 그래서 뭐 가리지 않고 뭐 끼어드는 네. 차량이라면 네. 다 이렇게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방금 보신 것처럼 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역에서 끼어드는 차량만 골라서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변경하면 안 되는 데니까. 네, 맞습니다. 아. 변경 금지 구역이면 그냥 무조건 그걸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좀 과실이 자신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역에서 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일반 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이라든지 네. 우회전 위반 차량도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36차례에 걸쳐서 보험 사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것은 사고 났을 때 이제 뭐 몇 대 몇 해가지고 그 과실을 나누니까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나는 과실이 얼마 없다. 이래서 이제 저렇게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계속 이런 보험 신고가 계속되고 보험금 타가니까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이제 조사를 하고 잡힌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억대였다는 거죠? 억대였다는 거죠. 네. 피해액이 1억이 넘었는데요. 네. 이렇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을 한번 알아보고 대응법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기 유형입니다. 이 차선 변경 차량 대상 고의 충돌 유형입니다. 고의 충돌형. 네. 네. 일부러 그러니까 가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탄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속도를 높여서 쫙 오면은 일단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딱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보통 이런 사고는
영상에서 보셨듯이 옆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네.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들어오는 유형이라고 맞아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험 사기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상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끼어드는 차량뿐만 아니라 유치원 통학 차량과 같이 다수의 인원이 탑승한 차량을 노려서 거리낌 없이 이렇게 자동차 보험 사기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약간 고의로 속도를 높여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라고 보여는 지지만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응법 가장 중요합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서 우선 당황하지 않는 게 네. 가장 네. 중요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 고의로 이렇게 들어온 차량이 어떤 진행 경로로 들어왔는지를 좀 표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피해 차량의 진행 경로와 이 사고 지점을 정확하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충돌 부위를 사진으로 여러 장 남겨두시는 네.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각도로. 그리고 주변에 혹시 목격자가 없는지 좀 살펴보신 다음에 이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사고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고 처리 시에는 이제 경찰관과 보험회사 직원들을 만났을 때 이 사고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고 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언행을 했는지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첫째는 당황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보험 사기 유형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사기 유형입니다. 바로 고의 자해형입니다. 고의 자해형. 저 네. 아직도 있어요. 자해하는 게. 아직 있습니다. 네. 어허. 고의 자해형. 네. 아니, 그러니까 저런 거 이제 우리가 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일부러 가다가 자기가 팍 이래.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다치거나 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건데, 저런 게 아직도 그렇군요. 네, 아직도 성행하는 사기 유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른바 손목치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손목치기? 네, 좁은 골목길에서 이 서행하는 차량에 이렇게 좀 다가가서 네. 이렇게 뭐 손목이라든지 뭐 발목 그리고 이렇게 신체 부위를 부딪혀서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손목치기는 저건 검도 용어거든요. 손목 이렇게 하는 거. 그렇지. 교통사고 유형에도 네. 손목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이걸 좀 바꿔달라. 라는 그런 또 사기가 있다고 해요. 아니 근데 그거 걸어가다가도 그래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툭툭 치고, 치고 뚝 떨어뜨려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런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범죄 수법도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고 네. 또 고액의 핸드폰을 노리는 범행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뭐 상가 밀집 지역이라든지 뭐 주택가라든지 그리고 뭐 좁은 골목길 같이 CCTV도 없고 이렇게 뭐 목격자도 없는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저 아예 사람도 많이 기다렸다는 다쳤어. 듯이 그러는데요. 네, 기다렸다는 시간인데요. 특히 이렇게 자동차 뒷부분이죠. 예. 이렇게 후미 쪽에 그러니까 운전자의 시야에서 사각지대로 보이는 부분에서 저건 그냥 달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자기가 달려 나온 거야. 저건 아니죠. 어머머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바로 쓰러지는 쓰러지시는 거죠. 분도 계시고요. 네. 저 사람들이 어설프구만요. 아니 저거는 블랙박스 없으면 어떡해요 정말? 그러니까 목격자도 없고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네. 꼼짝없이 좀 당할 가능성이 큰 사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보험금 노리고 했다가 보험 이제 너무 자주 타는 현장에서 합의금 얘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앞부분이랑 좀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이 비슷할 것 같긴 네. 한데요. 우선 이렇게 보행자와 부딪힌 걸로 추정되는 차량 부위와요. 그리고 보행자가 내가 이렇게 부딪힌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위를 사진으로 여러 장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좀 이렇게 목격자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제 뭐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차량 뭐 이렇게 주차해 있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블랙박스. 최대한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요. 네.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모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보행자의 연락처 등 정확한 뭐 정보도 최대한 많이 모으셔야 하고요. 특히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사람을 만나면 좀 사람과 부딪혔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반드시 이 사고 재현을 요청을 하셔서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보험 사기 유형과 대응법 바로 후미 추돌 유발형입니다. 흠이 뒤에서, 추돌 뒤에서. 네, 그렇습니다. 뒤에서. 저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뒤에서 받으면 뒤가 완전 100% 과실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죠. 안전거리가 미확보된 상황에서 뒤에서 이제 딱
부딪히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좀 너무 가까이 붙어서 이렇게 뒤에서 달려오는 예, 차량 예. 앞에서 급하게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경미한 사고인데도 뭐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뭐 뒷목을 잡으신다든지. 이 장면이죠. 이거예요. 네, 뭐 이런 장면이. 이건 영화죠? 영화인데요. 네.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뒷목 보신 것처럼 뭐 바로 뒷목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클락션을 머리로 누르고 있는다든지 네. 이게 좀 과장되게 행동을 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 특징이 수입차를 많이 활용을 해서요. 수입차요? 네, 수입차로 활용을 해서 부딪혔기 때문에 고액의 수리비를 달라 이렇게 네.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리비는 수리할 때 공장에다 직접 주지 않나? 저게 그냥 차 그러니까요. 수리하는 건데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되나요? 보통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이 정도 수리비를 받고 끝내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게 수입차니까 많이 나올 거다.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그러니까 한다고 합니다. 그거 같아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이렇게 후미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뒷차가 과실이 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파고든 거였군요. 아무래도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소에는 잘 알고 있지만 딱 사고가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네, 사고들이거든요. 네. 뭐 사람이 뛰어들기도 하고 갑자기 뭐 뒤에서 또 부딪히기도 하고 네,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혐의 차량한테 가서 좀 갑자기 정지한 이유가 뭔지를 네, 좀 구체적으로 여쭈셔야 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서 왜 사고를 냈는지를 묻고 그리고 사고 전, 그리고 사고 당시, 그리고 사고 후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사고 위치를 정확하게 좀 표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 등을 정확히 좀 체크를 하셔서 여러 각도로 여러 장의 사진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사고 현장 블랙박스 사진 영상을 보니까요. 블랙박스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자해공갈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설퍼.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은 일부러 그랬다는 걸 딱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랙박스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하고 그 아이들 통학길 같은 데서는 네. 안전거리 확실하게 지키고 서행 운전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법규를 지켜야지 법규를 안 지켰을 때 또 이걸 파고드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아까 저 요리할 때 보셨죠? 네. 오늘 맛있어요. 드시고 가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좀 알아보죠. 이제. 네,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날씨 어떤지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죠.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기가 제법 쌀쌀해졌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력상으로는 4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지만 쌀쌀한 아침 공기를 맞이하자니 봄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8시 기준 서울은 4.5도로 평년 수준을 3도 정도 밑돌고 있고요. 태백 영하 0.7도 등 일부 중부 내륙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어제 내린 비와 눈이 얼어서 도로 곳곳이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와 눈이 내리면서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안개가 짙게 껴 있는데요. 경기도 강화 70m, 충남, 천안 120m 등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차간 거리는 평소 2배 이상 넉넉히 두시고요. 서행 운전하셔야 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엔 가끔 구름만 지날 텐데요.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지만 대기가 정체돼 서쪽 지역은 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수 있습니다. 쌀쌀한 아침과 달리 낮엔 기온이 제법 오를 텐데요. 서울, 청주, 대구 16도, 전주, 광주 15도 등 어제보다 1에서 7도 높아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들어와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벚꽃 엔딩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 축제는 오늘까지,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바로 내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오기 전까지 남아있는 벚꽃 자태 눈에 가득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부산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에서는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낙동강변 대저 유채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열립니다. 대저 유채단지는 국내 유채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축구장 106개를 합친 크기에 달하는데요. 관람객들은 무료로 유채꽃과 어우러진 각종 조형물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포대교 근처에 조명을 달아 지난해보다 1시간 늘어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개장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신안군 소식입니다. 백만송이 튤립의 향연인 신안 튤립 축제가 인자도 대광 해변에서 열리는데요. 내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12km 백사장을 배경으로 백만송이 튤립과 유채꽃밭이 어우러져 봄의 향기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인자도를 대표하는 수산물인 민어를 활용한 조형물과 축제장 곳곳에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소식입니다. 인천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을 이색 박물관이 생겼는데요. 바로 인천시 계양구에 문을 연 심장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심전도계부터 최근에 쓰이는 심장치료 의료기기가 전시돼 있습니다. 또 실제 환자의 심장을 볼 수 있고 심장질환 치료 권위자의 발자취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VR을 통해 심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고려도 마련됐습니다. 심장박물관은 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의료적인 지식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심장박물관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올봄에 아직 벚꽃 못 즐기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면은 벚꽃도 다 지겠네요. 그죠? 네. 예, 서두르셔야 되겠고, 지난주에 저 남산 갔더니 개나리 진달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확 떨어져요. 네, 오늘이 안 된다면 주말에라도 시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